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톡의 윤주화입니다. 밀톡 시즌3 첫 방송에서는 육군, 두 번째 방송에서는 해군 무기체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세 번째 방송에서는 공군 무기체계입니다. 태평양 넘어 미국에서 건너온 소식에서 저희가 이번 주제의 힌트를 찾았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이 군함과 선박의 MRO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계 1위의 이 조선 기술을 인정한 말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MRO입니다. 우리말로는 유지, 보수나 수리, 개조 작업을 말하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한 한국의 군함 MRO만큼이나 요즘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게 바로 군용기 MRO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군용기 MRO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에서 저와 함께 이 공군 무기체계 소개해줄 새로운 얼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고고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인 김동경입니다. 네, 오늘 복장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네, 독특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능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 밀톡이 오늘은 예능으로 가는 거네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동경님, 제가 사실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민간 항공기 조종사라고 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이 그냥 아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재라고 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이 아재님과 함께 또 항공기 정비에 대한 이야기 나눌 대한항공의 양승만 팀장 모셨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군용기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사업관리팀장 양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팀장님은 이 한국군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군 항공기까지 오랜 세월 이렇게 수리, 개조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한항공에서 한 25년 근무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한 15년 정도 엔지니어로서 한국군과 미군 창정비와 성능 개량 사업 등을 담당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관리로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여름 푸른 하늘과 같은 이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프닝 영상에서 소개한 B-52 폭격기의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해준 MRO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공기 MRO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MRO의 이제 첫 번째 M은 메인터넌스입니다. 정비고요. R은 리페어해서 수리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오버홀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하고 검사하고 수리해서 재장착해서 완전 새 비행기와 같이 만드는 것들 즉 오버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의 단계가 한 세 단계 정도 되는데요. 네. 부대 정비, 야전 정비, 그다음에 이제 창정비, 흔히 우리가 이제 디포 메인터넌스라고 합니다. 이 창정비는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를 저희가 도입하면 보통 한 5년에서 8년 정도 운용을 하게 되면 네. 저희처럼 창급 정비 시설에 넣어서 완전 분해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항공기가 입고가 되고 입고 난 다음에 엔진이라든지 조종면 주요 부품들을 다 떼어내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가 항공기 외피에 있는 페인트들을 완전히 100% 다 벗겨냅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어떤 기골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결함들이 식별이 되면 그 결함들을 저희가 정비기간 내에 100% 완전히 다 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떼어냈던 장비들을 장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지상에서 모든 지상 점검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 아재 같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시험 비행, 네. 펑셔널 체크 플라이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항공기를 출고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저희가 창급 정비, 창정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기를 이렇게 통째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재조립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항공기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항공기 한 대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무기 체계든 뭐 우리가 일상에 쓰는 물건이든 간에 최초 획득보다는 유지 관리를 잘해서 얼마나 오래 효용성 있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항공기 하면 제일 먼저 뉴스에 크게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 구입할 때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항상 항공기 차세대 전투기나 항공기가 들어올 때 참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항공기가 비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항공기 가격도 있지만 네. 그 항공기의 수리부속 운영 유지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비싼 거죠.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RO가 중요하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항공기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 나머지 70%는 그 항공기를 운영,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력 유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전투력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운영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항공기가 날지 못하겠죠. 날지 못한 항공기는 알루미늄 고철덩어리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항공기 정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랄까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거나 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투 조종사들 아니고선 잘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동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MRO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티. 한번 이제 조종사들이 출격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소티라고 하는데 보통 2번 또는 하루에 3번 정도를 잡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4번, 6번까지도 출격을 해서 공군력이 그만큼 적지에 침투를 해서 타격을 하게 된 거죠. 3번, 4번 돌리는 게 아니라 6번씩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종사의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항공기가 고장이 나면 네. 항공기는 제한이 됐잖아요. 네. 조종사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있지만 네네. 항공기는 유지 보수가 잘 돼야 그 작전이 소티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공군도 전시에는 3회 이상 출격을 하기 때문에 네. MRO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무를 갔다 오시고 나면 이 항공기에 결함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고쳐서 가동률 높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희 같은 이제 정비업체가 되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일 미군의 F-15 전투기 사업을 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주일 미군 F-15는 1982년도부터 저희 대한항공 정비창에 들어와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F-15 전투기는 요건상 매 6년에 한 번씩 저희 창정비 창에 들어와서 창정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 630여 대의 F-15 전투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F-15가 80년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45년 이상 운용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정기적으로 창정비와 유지 보수를 잘 받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국회 국정감사 때면 매년 이 전투기의 평시 가동률이 도마에 오르곤 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가동률 해서 몇 %냐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F-16 같은 경우에 한 75%, 기타 전투기는 80% 이상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5%면 4대 중에 한 대가 활주로 또는 지상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KF-16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중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잘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동률 75%는 법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항공기들이 이제 4세트 이상을 가져오는 이유가 2대는 작전을 하고 1대는 쉬고 1대는 정비를 하는 이런 그런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 중에 한 대가 멈춰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4대 중에 한 대는 정상적인 정비를 받고 있고 전력화를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창정비를 들어오기 전이라도 이 항공기들은 굉장히 많은 점검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 항공기를 다 검사하는 원타임 인스펙션. 그다음에 매 90일마다 점검하는 항목, 180일마다 점검하는 항목. 또 비행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480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 2배인 960시간이 도래했을 때는 또 다른 더 큰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 6년이 지나면 창급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정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체계를 고려했을 때 4대 중에 한 대가 지상에 있다는 거는 얘는 정상적인 정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5%의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 공군의 이제 가동률을 좀 살펴보면 23년에는 69%, 그다음에 24년에는 한 67% 정도의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15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 그다음에 F-16은 64%. 거기에 비교해 보시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KF-16 75%, 그다음에 F-15K 뭐 80% 이상은 굉장히 잘 관리하고 가동률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명령이 옵니다.
올해는 75%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전투 대비 태세 훈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 환율 같은 걸 다 봐가지고 올해는 한 75% 목표 가동률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75%를 가는 거지. 우리가 되니까 70%를 합니다, 안 합니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규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75%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75%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아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리를 할 때, 항공기 수리를 할 때 이 동일한 기체에서 쓰지 않는 기체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수리를 하는 거를 동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죠?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돌려막기, 뭐 이렇게 여기서 빼서 이렇게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네. 법령이 아니라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되냐면 우리가 급박한 경우 네. 가동률을 유지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전시가 되거나 이 부품이 여긴 있는데 여긴 없어요. 네. 그럼 그거를 합쳐서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있어서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돌려막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저 참 돌려막기라는 말에 참 마상이 심한데요. 사실 그런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동료전환이라는 용어가 있고 네. 그런데 전투 임무 측면에서 설명하셨고 저희처럼 이제 창정비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드려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정비창에 들어오면 동일 기종이 3대, 4대씩 동시에 이제 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들이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게 되는데 자, 먼저 들어온 항공기는 정비를 다해서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항공기에 예를 들어 연료 튜브가 하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뭐 파트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그 부품을 떼서 여기다 갖다 붙여서 납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그게 더 동류 전환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군 프로세스에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함이 있어서 동류 전용을 하느냐. 네. 어느 항공기의 테일 넘버로부터 얘를 파트를 주느냐 또 받는 항공기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받느냐 이런 것들을 문서적으로 전부 다 다큐멘트를 해가지고 네. 증빙 서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 절차에도 프로세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에 동류 전환이 나와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런 뜻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항공기 하늘에 올리는 게 참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갑이 넘을 정도로 현역을 지키고 있는 이 B-52 얼마나 대단한 기체인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항공기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항공기는 한 8,000시간에서 한 15,000시간 정도 설계 수명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8,000시간이 거의 다 임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항공기를 도태를 시킬 거냐, 수명 연장을 해서 한 20년을 더 탈 거냐,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체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서 또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다시 얘를 수명 연장을 해서 더 쓸 거냐 말 거냐는 또 선택적인 판단이 가게 됩니다. 네네. 자, B-52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계속 해와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고 저희가 100년을 논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000시간에서 15,000시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횟수로 따지면 보통 몇 년 정도로 보면 되나요? 보통 한 8,000시간 정도 하면 4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공군 F-16이 80년도 중반쯤에 생산된 기체들이 지금까지 비행한 시간들을 보면 네. 거의 한 8,000시간 육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4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명이라는 게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설계를 할 때 우리 디자인 측면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수명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 기골 보강하면서 다시 연장이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경제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B-52가 연료를 엄청 먹는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걸 다른 비행기가 대체 가능할 텐데 그럼 도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네. 다음 얘기 운영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연료를 많이 먹거나 하더라도 우리 B-52가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수명이 단지 기골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작전 요구도까지 네. 들어가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흔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B-52 같은 경우는 3대가 비행을 합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가 비행을 했는데 네. 아들아 너도 이걸 타느냐? 당신의 손자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B-52의 지금까지의 수명에 연장된 결과죠. 네.
바로 이 정비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공기 수명을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대한항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미 네. 공군의 F-16 전투기를 네. 수명 연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미 공군과 계약을 해서 네. 서비스 라이프 익스텐션 프로그램, 흔히 슬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슬랩이라고 하는 수명 연장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F-16이 원래 8,000 비행 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됐는데 F-16을 대체할 기체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미 공군은 이것을 수명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이제 개조 범위를 말씀드려 보면 조종석에 있는 주요 구조물, 캐노피실 론저런, 그다음에 워낙 이착륙이 많으니까 랜딩 기아 주변에 주요 구조물, 그러면 이 날개를 분해해서 저희가 완전 분해하고 검사, 수리, 그다음에 윙 스킨까지 교체를 해서 거의 신규 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 와이어 하니스 배선들도 저희가 신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수명 연장 작업을 하게 되면 4,000시간을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4,000시간이면 네. 2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향후 20년은 이 비행기는 더 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수명 연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F-16에 대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슬랩의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벨기에, 네. 이 세 개 업체 정도로 이제 추려지는데요. 품질이라든지 납기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미국, 벨기에는 나라명을 얘기하셨는데 한국이라고 안 하시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항공입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자부심이 있다고.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F-16 수명 연장을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다가 보니까 이 군용기 MRO가 우리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그 함정 MRO보다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함정이 어렵다, 지상 무기 체계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함정이나 이제 지상 무기 체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견인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공기는 하늘에서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더 문제는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공기를 정비할 때는 보다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항공기는 이 멈추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작정 이게 수명을 늘린다 해서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 수명 연장 중에 이제 기골 보강이나 이제 항공기 자체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거 외에 네. 우리 F-16이 제가 또 우리라고 하네요. 네. 제 주기종이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우리 또 그러네요. F-16이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쵸. 근데 작전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전 요구도에 따라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전 장비나 무장 같은 것들이 이제 최신화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하늘을 F-16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수명 연장과 성능 개량 사업은 이게 서로 같이 톱니처럼 맞물리지 않으면 항공기를 저희가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국내로 좀 이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 이제 UH-60 성능 개량 사업이 저희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제 UH-60을 군에서 운영하는 138대를 대한항공이 전량 저희가 생산을 해냈고 이 UH-60도 성능 개량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성능 개량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칵핏이었던 그런 조종석을 풀 글라스 칵핏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약간의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연료 탱크도 있습니다. 네. 외부 연료 탱크가 피탄성이 더 강화된 연료 탱크로 교체가 되고요. 야간 저고도 작전 이런 것도 수행해야 되니까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탐지, 추적, 회피 그리고 기만시키는 그런 생존 장비들을 네네. 탑재를 하고요. 장애물 경고 시스템도 탑재를 하고 이렇듯 여러 가지 에이비오닉 항전 쪽에 성능 개량을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성능 개량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뿐만 아니라 성능도 개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성능을 개량한다고 해도 새로 개발하는 항공기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능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F-16을 예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F-16A,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실 우리가 쓰는 거는 C, D 버전이거든요. 처음에 들어왔던 A, B하고는 완전 성능이 다릅니다. 레이더 미사일도 없었고 네. 지금은 레이더 미사일뿐만 아니라 A사 레이더까지 그리고 안에 열추적 미사일도 AM9X라고 아주 좋은 미사일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최강의 전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일할 때 미 공군 F-16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시즌이 아마 2010년도쯤 되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미 공군이 운영하는 F-16은 블락 40, 50 CD 계열입니다. 계열인데 1980년대 생산해서 2010년까지니까 한 30년 가까이 네. 흘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항전 장비의 성능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F-16 그대로 썼다가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태되는 건. 예, 도태가 되기 때문에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불리는 CCIP 사업을 합니다. Common Configuration Implementation Program. 그래서 공통 형상 구현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량은 뭐냐면 20-30년 전에 생산된 블락 40, 50의 항전 장비들을 최신의 항전 장비로 통합해서 성능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거를 수행을 이미 미 공군은 10몇 년 전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완전히 높였고 거기에다 플러스 최근에는 또다시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조종석에 글라스 칵핏을 탑재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해나가고 있고 그 성능 개량된 항공기가 다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20년간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수명 연장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또 다른 항전 개조가 계속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투기들은 수명 연장, 성능 개량 이렇게 해서 계속 수명이 이어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자분들은 왜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비싼 돈을 주고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전장 환경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왜 전투기는 상대해야 되는 게 저게 육군이 아니라 네. 저게 공군이거든요. 네, 네. 저게 공군은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걸로 한다?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공중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신규를 안 사고 계속 개량을 해야 되냐. 네. 물론 신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팍팍 찍어서 바로바로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F-16은 뭐 4,000대 이상이 생산됐고 내가 이제 이거를 말고 새 걸로 사고 싶어 주문을 했을 경우 최소한 뭐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더 이상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4,000여 대의 이 항공기를 짧은 시간 내에 획득을 할 수 있다? 그건 안 돼.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성능 개량도 하고 수명 연장을 하고 비용 대 효율성도 높아지고 실제 획득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뭐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 항공기 창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생명 연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스튜디오를 넘어서 방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입니다. 밀톡 현장 정영민 기자와 이중공 교수가 대한항공의 부산 테크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요즘에 이 군용기 MRO 사업이 너무 이슈예요. 그럼요. 뭐 언론에서 최근에 나오고 네, 특히 맞습니다. 미군의 이 MRO를 네. 과연 이 한국이 할 수 있느냐, 그걸 해왔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꽤 오랫동안, 미 이 군용기를 창정비해왔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밀토 현장에서는 역대 저희가 방문했던 어느 공장, 어느 현장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역대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열기가. 좋습니다. 네, 뜨거워요. 지금. 온도가 지금 뭐 30도 중반이 네, 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뒤에 있는 이 전투기. 아주 유명한 전투기죠. 그렇습니다. 네, F-16. F-16 전투기. 네, F-16 전투기고 저 항공기가 우리나라 게 아니래요. 미국 걸. 미국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쓰는 F-16을 여기 와서 다 정비받고 가는 거예요. 또 수명도 연장해줘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한미동맹의 현장입니다. 2020년에 이제 그 주일 주한미군 F-16에 대한 창정비, 그다음 수명 연장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 F-16이 여기 들어와서 몸이 아프면 몸에 대한 치료도 받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픈 부분이 어딘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수명 연장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지금 색다른 우리 한미동맹의 이색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저희끼리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요. 네. 전문가분을 모셔야 돼요. 맞아요. 네. 도대체 뭘
유지 보수하는지 네. 어떤 거를 수명 연장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알기 좋습니다. 위해서는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옆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사업본부 군용기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유강성 부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게 많은데 이 엑기스만 좀 뽑아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예, 저랑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층에서 오, 이제 내려왔어요. 네, 멀리 보다가 지금 가깝게 F16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네. 야, 부장님 역시 보니까 좀 달라요, 느낌이. 어우,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한데요? 요거는 멋있어. MRO가 끝난 건가요? 예, 이거는 현재 정비 중인 항공기고 이제 수리 개조 공정이 끝나고 나서 작동 점검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동 점검. 잘 모든 움직이는지.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든 기능이 잘 움직이는지 예, 테스트를 하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장님, 이 F16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지금 보시는 항공기들은 우리나라 군산과 오산 지역에 있는 주한미 공군 항공기하고 일본 미사와 지역에서 있는 주일 미 공군 항공기들이 지금 정비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앞에 보이는 이 F16들이 다 거기서 온 것들이네. 예, 그렇습니다.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항공기들은 다 여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항공은 동부가 MRO의 중심. 뭐 이렇게 예, 표현해도 그렇다고 어우, 멋있는데요? 어디? 멋있습니다. 그럼 수명 연장은 말 그대로 수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장을 해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슬랩, 서비스 라이프 익스텐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즉 수명 연장 작업이 되겠습니다. SLEP. 예, 그렇습니다. 예. P. 지금 공상 F16은 8,000 비행시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당사에서 정비를 하는 주 부분은 항공기 주날개 보강, 그 다음에 주 골격을 이루는 벌크헤드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선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개통 시스템별 전선들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총 비행 시간을 4,000시간 더 연장시키는 4,000시간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4,000시간이면 항공기 통상 연수로 계산을 하면 약 20년 정도 더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40년까지 살 수 있는데 60년을 60년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궁금한 게요. 네. 그럼 미 공군이나 일본 공군 측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디 고쳐주세요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비행 주기를 넘어섰으니까 한번 이거를 MRO 한번 진단을 한번 그러네.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서비스센터 맡기듯이.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정비 사이클에 따라서 항공기마다 틀린데 그렇죠. 예, 5년 내지 6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도 1년, 그렇죠. 2년마다 정기 점검 받듯이 항공기도 들어오는 거죠. 왕진도 가시나요? 맞아. 나도 궁금했어요. 예, 재밌는 질문이신데 네. 저희들이 왕진도 갑니다. 이야. 어디 삐오삐오해서 갑니까? 어디 미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비본토의 하와이라든지 네. 알래스카라든지 아니면 일본 미사와 지역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 사항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출장 정비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출장비 가면은? 그러면 여기 대한항공 아까 좋죠. 대한항공 타고서 대한항공 타고 타고 가가지고 알래스카 가서 거기서 참정비 해주고 오고. 갈 때는 저희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이야, 너무 좋다. 자, 그럼 저희가 F16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른 MRO 현장을 저희가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이야. 너무 멀어. 너무 더운데. 여기 너무 넓어요. 너무 넓죠? 넓어. 예, 그래서 제가 배터리카를 준비했습니다. 가실까요? 아니, 이거 골프장? 그늘집을 연상해. 타도 되나요? 타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저희가 이제 F16은 여기까지 봤고, 이 다음 보러 가는 현장이 이제 그 유명한 UH-60. 블랙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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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호크가 대한항공에서 성능 개량 사업을 이번에 도전에 성공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그 성능 개량도 MRO로 봐야 될까요? 어떤 거예요? 성능 개량 부분은 실제 우리가 MRO라고 하면은 뭐 수리, 개조, 오버하울인데 그 단계를 더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서 보고요. 얘기하시죠. 네. 가는 길에 한번 우리 뭐죠? 이 F16 말고 CH53. 53. 53. 네. 53. 스탈리온.
스탈리온. 네, 이거 아주 튼튼한 큰 헬리콥터입니다. 대용 헬기. 대형. 네. CH-53 스탈리온이 UH-60 블랙호크를 들어올려요. 그 정도로 커요. 그 정도로 힘이 좋아요. 힘도 좋고. 네, 크고 힘도 좋고. 그것도 여기서 MR을 하신다고. 예, 역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CH-53 들어오는 항공기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힘든 기종입니다. 그렇죠. 네. 일본이라든지 미 본토에서 항공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미 본토에서는 C5라는 아주 큰 대형 수송기에 날개를 분리를 해서 직접 싣고 테크센터에 정비를 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저희가 다른 데 근데 야, 여기가 높이가 장난 아니에요. 뭐야? 아파트 한 8층, 9층 예, 높이 뭐 10층 같아요. 가까이 될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이 행거가? 이 행가가 약 한 40여 년 정도 된 40년? 40년? 야, 부록이야, 이 행거도 벌써 나이가? 와. 초창기에 40여 년 전에 이 정도 규모로 지었다는 거는 사실 그렇죠. 엄청난 대단하죠. 거죠.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아마 이번에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이 행가에서 활용할 수도 할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옆 행가에 음. 블랙호크가 지금 MRO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찾은 곳은 왜 이렇게 횡하냐, 왜 아무것도 없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능 개량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네. 하실 예정이어서 우리가 미리 한번 견학 한번 왔다. 그렇죠. 현장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뒤에 네. 보면 이제 뭐 장비들도 있고요. 오, 네. 지금 창급 정비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못 보여드려서 뭐 죄송한데 여기 이 행가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성능 개량을 실제로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만한 규모에서 항공기가 통상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인플루아에 한 10대 이상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성능 개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지를 미리 보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 UH-60이 여기에 이제 쫙 동시에. 네, 동시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능?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랙호크를 우리가 막 찾아보면 블랙호크의 성능은 이렇다라는 건데 성능 개량을 한다면 어떻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통상 병력 이동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그런 임무 수준에서 아마도 성능 개량이 되게 되면 지금 디지털화라고 해서 항공기 조종석 안에 보시면은 그 각종 계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화해 가지고 멀티화하고 디지털화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기 그 엔진을 조금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 버전이 엔진도 장착이 될 예정이고 기타 통신이라든지 항법이라든지 부분에 대한 개통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조그만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아날로그 네, 계기들이 이제 전자계기로 바뀌는. 전자계기 디스플레이화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뭐 이런 거죠. 대한항공 MR 어디까지 해봤니? 앞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MR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까지 어디까지 해볼 수 있냐? 뭐 이렇게 한번 아마 자신감을 또 내비쳐 주신다면. 기술이 계속 진보되고 항공기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항공기가 탄생이 될 건데요. 항공기의 진화가 계속 발전될수록 저희 테크센터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지식 기반 하에서 잘 리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오늘 대한항공 편에서 이 군용 MRO를 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이 기업이 방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직원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것도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명장의 느낌, 제가 받은 느낌 그겁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항공기까지 내가 간다. 간다. 아까 왕진 가신다 그랬잖아요, 왕진. 그렇죠. 왕진도 갈 거예요. 알래스카까지 간다. 간다 이거 어디라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군용 MRO는 어디까지 다 간다. 다 간다. 아무튼 다 갈 수 있어. 우리 K방산이 이렇게 지금 5강이라고 했죠? 이제 네. 4강까지 나갔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4강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출 목표도 충분히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 4강 대열에도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 응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톡 3 방산 챔피언 화이팅!
네, 화면을 보니까 이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항공기들 영생을 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대한항공 사실은 저희가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정비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창정비 사업을 197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또 확장된 계기가 있습니다.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를 하게 됨에 따라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대만에 미군 정비 기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네. 같이 철수돼야 되니 네. 미군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또 다른 미군 정비 기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미래 사업의 창출의 기회로서 보고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우리가 미군 물량을 정비를 해줄게라고 제안을 했었고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창정비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한항공을 미군 정비기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1979년에 최초로 미 공군 F4 팬텀 항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40년 이상 저희 정비를 하고 있고요. F4, 그다음에 F15, 미 공군 F16, A10, 뭐 CH-53 이런 수많은 기종들이 와서 정비를 했고 지금까지 미군 거만 한 누적 3,800제 정도를 저희가 미군에 지금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기술적인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지금 현재 UH-60 사업에서도 크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창정비 능력과 성능 개량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기에 대한 이해, 기술, 그다음에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체계 통합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UH-60 블랙호크 성능 개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업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기종이 아닌 이 다른 기종을 정비한다는 거는 네.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미 공군은 HH-60G라는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사라고 부르는데 Combat Search and Rescue에서 전투 탐색 구조 헬기입니다. 네. 이 헬기가 미국에서 작전을 하다가 이제 지명과 이게 충돌이 돼서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 측에서는 이 헬기를 어떻게 수리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 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항공기인데 하겠다라고 했고 수리를 시작했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개조된 비행기다 보니 UH-60하고 다르게 공중 구배 장치도 있고 어허. 기상 레이더도 있고 네.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생존 장비들도 달려 있고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이해부터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저를 포함한 엔지니어, 미 공군 엔지니어, 원 제작사, 시콜스키 엔지니어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방안들을 탐구해서 어려운 기종이지만 저희가 협력을 해서 미 네. 공군에게 만족스럽게 납품했던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 대한항공의 기술력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이신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신다면요. 이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전 세계에서 미국, 그다음에 벨기에, 그리고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이 세 개 나라가 갈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실질적인 사항인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 정부도 인정할 만큼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전 탑티어급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공기 창정비 산업의 산업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는데 정비 일선에 계시니까 예. 체감하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군용 MRO 시장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한 57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네. 2030년으로 가게 되면 68조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생태상 이게 지금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MRO와 성능 개량 사업의 시장인 거고요. 네. F-16이 4,000대 이상 팔렸고 네. 그걸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에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현실적으로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기 MRO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면요. 네. F-16이 이제 4세대 전투기로 개발이 됐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 주력 전투기들은 4.5세대거든요. 아니면 5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F-16이 4.5세대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지금 시장의 주요 장벽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전투기도 이제 프랑스의 라팔, 사브 그리펜, 러시아 전투기 소위 시리즈 몇 개가 될 건데 지금 베스트셀러로 생산된
F-16이 4세대에서 4.5세대로 가지 않으면 다른 대체 항공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장이 되게 활발하고 미 락히드 마틴 쪽에서도 업그레이드를 되게 신규 항공기를 만드는 것보다 블럭 60이나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선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이제 블록 60, 70까지 나왔죠. 바이퍼 모델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미 주문 상태가 백로그가 꽉 쌓여 찼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고 싶다 하면 한 10년을 기다려야 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전력화도 못 맞추니 네. 기존에 있는 비행기들을 항전 장비를 개량을 해서 그 수준으로까지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CCIP라는 항전 성능 개량 사업도 했었고 네. 현재는 슬랩 수명 연장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러면 F-16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네. 미군군이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잖아요. 4세대를 쓰고 있던 F-16을 쓰던 국가들에게는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MRO 시장은 진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MRO를 맡겼듯이 우리에게 F-16 MRO를 맡기는 날도 오겠네요. 실질적으로는 한 작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미 정부에서 RSF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네.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해가지고 동맹국 정비 지원 체계입니다. 네, 네. 미군 자산이 작전에 왔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미 본토까지 가가지고 수리를 해서 다시 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주변에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미군의 자산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40년 전부터 이미 해오던 사업이었던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79년부터 미군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항공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도 하고 성능 개량도 해서 다 지원해 준 게 이게 RSF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고 또 이런 정책을 위해서 미 국방부나 미 공군 등이 와가지고 저희 시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둘러보고 갔는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반응이 피드백이 네. 어휴, 대한항공에서 정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었는지 깜짝 놀랐다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었고요. 저도 뭐 공군 물량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단순히 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즉 용역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항공기 창정비 사업이 특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창정비를 포함한 항공기 개량 사업 전망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 주제를 바꿔볼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MRO가 상당히 좋은 전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작전적인 요구도 측면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스텔스 항공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력이 전장에서 4세대가 4.5세대로 바뀌는 네.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가 몇 개가 있는데 미군의 전투기들이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F4 그 바톤을 터치한 게 바로 F-16입니다. F-16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신기종을 사느냐 신기종이 마땅한 대체 자원이 없거든요. 그럼 이 좋은 기체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락히드 마틴에서도 이 신기종을 업그레이드 사업 때문에 내줄 수가 없어요. 공장 자체가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MRO 쪽의 한 수 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스트셀러 기체들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많이 팔리면 또 거기에 맞는 수요가 생겨난다는 거겠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죠?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항공 정비 인력을 국내에서 수급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입 정비사가 들어와서 본인이 스스로 정비를 하고 자기 문서에다 다큐멘터를 찍기까지는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상 점검이라든지 비행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결함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고장 탐구를 하고 뭐가 원인인지 분석을 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장 탐구 능력까지 갖추려면 최소한 10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자체 트레이닝 플랜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비사들 양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과 졸업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경력자, 정비 경력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계속 우리가 F-16 이야기를 했었는데 F-16 같은 베스트셀러 외에도 또 창정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군이 쓰고 있는 공중급유기 KC-330 MRTT 항공기가 있습니다. MRTT 공중급유기 항공기는 매 6년이 되면 창급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군의 MRTT 항공기를 가져와서 창급 정비를 해서 저희가 공군에 지금 인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비행기는 특징이 뭐냐면 에어버스의 A330 민항기에다가 공중급유 시스템과 각종 임무 장비들을 탑재를 해서 군용화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를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에어버스 330에 대한 기본 항공기에 대한 정비 능력과 지식,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군용화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 군용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비 능력과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항공기를 저희가 창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저희 대한항공처럼 민항기 정비와 군용기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MRTT 항공기의 창정비를 도맡아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항공기 정비라고 했을 때 단순히 닫고 조이고 뭐 기름친다라는 자동차 공업사의 구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 항공 정비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또 방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도입한 항공기를 꾸준히 관리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것이 또 전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란 얘기겠죠. 무기에서 오늘을, 산업에서 내일을 찾아가는 밀톡.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바로 옆에가 우리 김해공항 그렇죠. 김해공항 공군기지 공군기지. 네. 예, 바로 앞에 네. A330. A330 있습니다. 네. 이 민항기가 사용됐다가 그렇죠. 공중급유기로도 개조를 해서 만든 게 이제 공중급유기고.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747 한번 보러 갈게요. 잠깐만, 아니 정말. 물어봐야죠. 이제 747 있어요. 747 아까 있나요? 747? 네, 있어요. 있어요. 여기 무슨 이층이 좋아. 민항기 맛집인가? 아, 여기 백화점이야, 다 있어. 백화점. 네. 뭐 A88, 네. A88, 죄송합니다. A330, 737, 737, 747, 네,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비행기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47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네네네. 747. 747. 747 2층 비행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네.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가까이 올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오. 와, 엔진 보세요, 엔진. 아. 엔진하고 카고 여기에 FA50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 엄청납니다. 야, 진짜 규모가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네. 가까이 오니까 더 느낄 수 있어요. 또. 멋있네요. 그냥 멋있어요. 무슨 로봇 같지 않아요? 센스전도 막 뭉해서 네, 뭔가. 오. 야, 또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민항기 MRO 현장 네.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제